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오늘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죄를 하고 이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사고가 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해서는 완전 철거 후 재시공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이 성남 민심은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임동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이후 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 정몽규 HDC그룹 회장. 정 회장은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광주 사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고가 난 광주 아이파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을 시 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국 건설 현장의 안전진단과 더불어 건축물의 안전보증을 현재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 회장의 사퇴 결단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지난 11일 사고 이후 연일 내리막을 걸었던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17일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악화된 민심과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광주의 한 재건축 정비조합은 현대산업개발과의 시공사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이고, 사업자 선정을 앞둔 일부 단지들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졌거나 건축 중인 일부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브랜드의 아이파크를 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합은 좀 아주 안 좋죠. 불신이 쌓여가지고 우리 현장에 잘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 처자식하고 불안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겠나. 광주 붕괴 사고 피해자 가족 협의회 역시 물러날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책임지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정 회장의 사퇴에 대해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HDC가 회장 퇴진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업계 전반이 영향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일단 이 중대재해법 시행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제 건설업계 상황이 상당히 난처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사고를 짚어봐야 될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고질적인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고요. 둘째는 이제 믿었던 일군 건설사의 부실 공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업계에 미치는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안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건이었던 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요구할 명분도 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예. 이제 그동안은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이 사후 약방문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준 셈이죠. 네. 그럼 혹시 뭐 이번 중대재해법 외에도 더 규제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예, 가장 주목받는 것이 이제 지난해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이 건설안전특별법은 이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은 시공사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최고 3% 과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처벌을 적용하는 방식도 까다롭지 않아서 상당히 강력한 처벌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건설업계는 꾸준히 이제 처벌이 과하다며 반대를 했고, 정치권에서도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이제 시행을 하니까 이를 감안해서 일단 법안을 통과를 좀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또 발생을 하면서 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안전규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가 HDC만의 이례적인 일인지 아니면 지금 실제 업계 전반에서 사고 발생이 좀 계속 빈번한 상황인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지난해 말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상황이 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일단 그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576곳입니다. 이 가운데 거의 60%가 건설업에서 발생을 했고요.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70%가 건설업, 또 산업재해를 은폐한 곳 가운데 35%가 또 건설업입니다. 이제 해마다 산업재해 연간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해마다 한 800명 정도의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400명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이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통계를 볼 때 좀 이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좀 당국이 건설업계에 더 강한 규제를 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망 같은 피해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제 HDC는 건설사 중에서도 거의 1군 건설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공 품질 면에서도 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사태의 흑폭풍을 두 가지로 나누면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두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곳이 이제 1군 건설사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진 것은 맞는지, 예. 1군 건설사 아이파크가 저 모양인데 다른 건설사들도 비슷한 건 아닌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를 비롯해서 최근 일어난 건설 사고 대부분이 무리한 공기 단축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이나 이 감리 등 규제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시작 전, 진행 중, 완공 후까지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인데 자연스럽게 공사 기관도 비용도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건설사 수익성에는 안 좋겠죠. 예. 무엇보다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는 만큼 건설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으로 진짜 소비자한테 만약에 또 비용을 전가한다면 그 또한 또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번 건이 크게 불거져서 그렇지 그동안에 이제 새 아파트에서 하자 문제가 불거졌던 적이 굉장히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뭐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이 조사를 국회를 통해서 해봤더니 새 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은 한 4천여 건 정도였는데 저게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인데 갑자기 지난해는 7천 건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파트 값을 다 내고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아파트 지어진 모습을 보고 돈을 내겠다는 건데 뭐 여러모로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후분양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흐지부지 됐거든요. 이번에는 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좀 별로 없어서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그 내 집 마련 수요를 잡으려고 사전 청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후분양제 얘기는 한동안 쏙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불거질 수도 있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